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4주차 시작을 하네요. 그쵸?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1주차 때 뭐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어요? 1주차 때. 부동산과 경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다. 그쵸? 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고, 절차도 좀 살짝 봤었고, 그리고 물건별로 어떤 물건이 차익이냐 수익이냐 기억 살짝 나시죠? 그거 했었고, 두 번째 시간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권리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권, 채권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했고, 법 얘기도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뭐 민사집행법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돼요. 그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말소기준 권리 받고 대항력이 무언지, 대항력에 있어서 민법상의 대항력하고 경매시장에서 대항력하고 달랐죠? 기억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선면제권 있었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테스트 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3억 원을 법원으로부터 전액 배당 받을 수도 있다. OX. 있다? 없다 하시는 분. 자, 왜 있다? 대항력은 없어도 우선면제. 그렇죠. 역시 우리 초보반 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네. 오케이. 대항력이 없어도 우선 면제권이 있으면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있으려면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된다? 확정 일자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그 외 조건도 필요하다? 조금 그냥 거주하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멘트를, 대항력의 요건은 구비를 한 상태에서 맞죠? 맞죠? 점유하고 전입 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거죠.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고 있으면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고, 그 우선 면제권이 결국 정하는 건 뭐였다? 순서였잖아. 배당 순서. 그 순위가 맞다면 전액 배당을 받는 거지. 누구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그렇죠? 그거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라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 보증금의 기준은 말소 기준 권리다. 아니면 다른 권리다. 최초. 다 좀 최초라는 말만 해. 최초. 담보 물건. 근저당권이 주로 제일 많죠. 거기까지 2주차 때 쭉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3주차 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좀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3대 권리 서류가 우리 뭐였었습니까? 3대 서류.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늦어. 현황조사서 3개였죠? 그 시간에 봤었고, 그 다음에 간략하나마 현장조사는 어떤 우리가 후보 물건들을 리스트를 정하고 제대로 물건 분석을 하고 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입찰가를 반영하기 위한 실증 작업이다라는 거 했었고, 명도할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했던 4글자가 뭐였어요? 일단 잔금 낼 때 우리 뭐 하라고 그랬죠? 인도명령 하라고 그랬죠? 거의 그렇게 다 푼다고 그랬죠? 집행까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자, 그게 바로 경매가 쉬워진 이유. 우리가 조금 더 그 리스크 없이 경매 입찰할 수 있는 방법 배웠었고, 마지막에 입찰표 작성 실습했었죠. 1등이 여기 어디 계시죠? 1등. 역시. 야, 여기 앞뒤로 아주 모범생 들이시네. 선생님이 1등 하셨고, 모의 입찰, 그 다음에 우리 반장님이 2등 하셨고, 근데 실제 낙찰된 거래 가격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살짝 높다는 생각 드시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시세보다만 싸면 되는데, 물론, 그건 맞죠. 제 말은 맞죠. 시세보다만 싸면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움직인 시간과 몸값도 있잖아요. 그걸 따지게 보면 이거 살짝 뭐가 날까? 수익이 날까? 이렇게 할 경우도 있어요. 항상 낙찰 받은 사람들이 잘 받았다는 얘기는 못해. 심지어 한 2, 3% 정도는 시세보다도 높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동산에 매물이 없다면 일리는 있어. 물건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는 분들도 계셔. 특히 외지에서.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분석, 물건 분석, 현장 분석은 그만큼 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생초보반 4주차, 우리 멘토 이영욱의 그 생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 4주차
인데 오늘은 사실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은 여기까지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거 특히 20대 30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서초구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 있는데요? 지금 600만 원 있나 지금? 뭐 나 전기세 나가야 되고 좀 500 줄일 것 같은데 못 가잖아. 제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한 번 전화 오면 선생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은 안 될 것 같아요. 수도권 몇 개 또 하시면 거기도 비싸던데요. 이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첫 경험을 해야 되잖아. 돈 벌 때까지 뭐 5억을 어떻게 계속 그거 뭐 연봉으로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험을 닦으면서 시도를 하려면 지역을 바꾸든가 서울에서 안 되면 수도권에서 안 되면 또 뭐 신도시 성장하는 신도시 또는 광역시 또는 지방. 근데 싫으시죠 벌써? 제가 이렇게 내리니까 이러시는데 여기서 하나씩 수익 차익 만들면서 올라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특히 청춘일수록. 또는 중간에 한 40, 50대 분들이 뭐 사업이나 또는 다른 투자를 해서 한번 좀 잃으셨던 분들도 다시 재기를 하시려면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근데 지역을 바꿔도 되지만 또 뭐를 바꿔도 돼요? 물건 유형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서울 아파트만 찍으니까 지금 100%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물론 뭐 노도강이나 구로구, 금천구 조금 소형 평수로 빌라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뭐 한 1억대, 2억대도 물건 찾으면 나올 수는 있으나 요 아파트에서 조금 낮춰서 뭐 빌라. 저는 사실 오피스텔은 뭐 그닥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피스텔도 입지 괜찮으면 수익형으로 보장을 좀 받으면서 수익형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차익이 안 생기잖아요. 양도 차익이 나중에. 근데 그런 것들은 입지도 보고 공급량도 좀 봐야 되는데 차라리 빌라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있는 지역의 빌라는 차익도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반을 마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경매를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2020년도에 금리는 내려갔지만 경기가 어렵고 경매 물량이 나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지니 거기서 내가 잘 고르면 요 정도만으로도 내가 웬만한 권리분석 하자 없는 아파트는 들어가겠다 라는 답은 나오는데 거기서 아파트의 자금이 조금 그러면 아파트, 빌라 어떤 걸 처음 경험할까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총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사정과 맞물려서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제일 기본은 아파트를 해야 그 입지와 차익과 수익을 보니까 아파트를 다 예를 들었지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가, 경매, 토지 경매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내용 잠깐 볼 거고 세 번째 시간은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오늘 좀 해볼게요. 자, 2020년 상반기 때 두 번 중 한 번 들어가고 싶다. 내 자금이 허락하는 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파트다. 둘 중에 한 번 들어요. 빌라다. 이렇게 얘기해야 반반 나오네. 그렇죠?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도 A급 입지가 있고 또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다 좋아해요. 그렇죠? 뭐 레미안이든 푸르지오든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 그치요. 근데 똑같아 이 생각이. 자, 우리가 지금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경매든 매매 시장이든 투자에 있어서 매매든 경매든 우리는 지금 투자 물론 실거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지금 매매나 경매에서 다 이게 1순위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시장에서의 가격하고 여기서의 낙찰가하고 이 중심에 있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거. 이게 움직이는 거야. 낙찰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싫다고 그랬죠? 그럼 경쟁률이 빠지겠죠? 낙찰가도 빠지겠죠? 더 좋은 아파트일수록 따닥따닥 붙어서 높이 쓰겠죠? 그럼 처음에 취할 수 있는 그 일반 매매가하고 차이가 적죠? 여긴 크죠? 자, 일단 요것만 보고 잠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그 마인드를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이게 이제 가격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고 해볼까요? 자, 아파트라고 해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여기에요.
거래 가능한 가격,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뭐 강남 서초 송파다 또는 마용성이다 또는 입지가 좋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군, 뭐 교통, 상권, 인프라, 유통시설 이런 것들 다 좋은 아파트면 이렇게 갈까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텀 둬볼게요. 5년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지금 제가 말한 조건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더 입지가 좋고 더 환경이 좋고 더 브랜드고 더 대단지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더 높게 가겠죠? 자,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일단 한번 샘플로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이라고 치고 적어도 이런 그림 그리겠죠. 물론 항상 오를 수만은 없겠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근데 심플하게 이 라인 볼게요. 이 정도로 따끈따끈한 모두한테 핫한 아파트면 지금 매가가 이 정도면 낙찰을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받아요. 낙찰을. 그렇죠? 여기서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 매수로 시장에서 보신 분들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이만큼 생기는 거고, 경매로 들어갔더니 요만큼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아파트 또는 서울, 이게 물건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빌라 또는 지방이라고 해볼게요. 또는 아파트가 여기는 A급 아파트, 여기는 B급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눴을 때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다면 이 아파트, 대단지 또는 역세권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빌라나 지방권 아파트들, 이거보다 물건과 지역이 낮은 거는 곡선이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 기울기보다 떨어지니까 한 요 정도 될까요? 자, 좀 낮죠? 더 낮죠?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자, 이게 심리예요, 심리. 그럼 선생님은 계속 이런 물건만 보시겠죠, 앞으로. 그죠? 자, 요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 앞에서 봐서 그래. 됐나? 이 정도면 됐나요? 아, 참 힘들다. 자, 똑같이 5년 텀. 그쵸? 그러면, 자, 최고급 아파트, 중위권 아파트. 서초, 강남, 송파, 금강구, 구로구, 아니, 금강구란다.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아파트, 이쪽은 빌라, 이쪽은 서울, 지방. 지금 그래프는 낮아졌는데, 자, 지금 요거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졌죠. 그럼 낙찰 어디서 받을까요, 이거?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받을까? 이거보다는 더 벌어지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매가고, 우리 경매는 여기서 받아. 그래서 보면, 자, 요거보다는 못하니까 보게 되면, 매매 시장에서 사신 분들은 요만큼 차익이 생겨요. 그쵸? 요만큼. 이거보다는 지금 줄었죠. 왜? 인기가 덜하고, 지역이라든지 또는 유형 자체가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고,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니까 요거보다는 줄는데, 우리는 경매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 경매로 들어갔더니, 조금 비슷해졌나요? 비율로 따진다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5년을 기다릴 거라면 여기서 벌어지는 게 훨씬 크겠죠. 10억짜리가 20억 되는데. 그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가 한 4억 5천 됐다. 그럼 이게 훨씬 크잖아, 지금 차익이. 절대적인 차익으로는 견딜 수가 없지만 투자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서 기다리면 그 비율,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말 그대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이거고요. 내가 투자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그쵸? 여기서 3억이 4억 5천이면 대출이 없다고 쳤을 때 지금 몇 프로예요? 그쵸? 나오죠? 이거는. 그쵸? 그러면 나쁘지 않잖아. 그런 비율로 보게 된다면. 그쵸? 여기서는 물론 지금 2배가 뛰었고, 여기는 뭐 1.5배 정도가 뛰었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고, 올라타고, 이렇게 하는 접근법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샘플로 들어놨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지난번에 많았어요. 이분. 자, 아파트에 제가 여기 별 5개 붙여놓은 거는 괜히 붙인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물론 이제 지났어. 여기 보면 경희궁의 아침 들어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평창동은 잘 못 들어보셨겠다. 평창동 뭐 엘리시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니까 또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고, 역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자, 어떤 얘기냐면,
랜드마크 아파트들 얘기하는 거예요. 각 구별로. 응? 각 구별로. 그러면 각 구별로 랜드마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그만큼 세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뭐 수요 공급도 또는 거기에 역세권이든 학군이든 자연환경이든 또는 마지막으로 심리까지 이미 그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가격에. 그런데 그 랜드마크급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이게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고. 이게. 그쵸? 왜?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빌라촌 들어가 봐서 눌러보면 뚝뚝 떨어져 낙찰가율이. 그쵸? 자, 볼게요. 이 얘기는 우리가 1주차 때 한번 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든 빌라든 간에 큰 차이는 뭐예요, 지금 사실은? 요거잖아, 요거. 그쵸? 자금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둘 다 주거 물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어떤 장치는 똑같아 보면. 그쵸? 학군, 대중교통, 주변 인프라 똑같은데 자금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아파트는 차익형으로 더 많이 가서 나중에 팔 거를 생각해야 이 차익이 생기는 거지만, 다세대, 우리가 뭐 속칭 뭐 빌라라고 하는 거, 이 빌라는 차익형과 수익형을 같이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얘기를 한번 샘플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자, 아파트가 왜 차익형인지 이걸 한번 샘플 먼저 잠깐 얘기하고 빌라 얘기 좀 할게요. 이게 2018년 1월달 자료인데 지금 이제 거의 2년이 됐죠. 지금 11월 달이니까 거의 2년 됐는데, 자, 세 개의 지역만 한번 샘플로 뽑아봤어요. 암사동 아시죠? 강동구 암사동, 또 서초구 방배동,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세 개 아파트를 봤는데, 이 앞에 회색이 감정가예요. 감정가. 근데 2018년 1월 당시에 낙찰이 7억 2천이야. 물론 100% 넘은 거죠. 이거 대비한 비율이니까. 또 7억인데 7억 8천, 8억인데 8억 8천, 이렇게 감정가를 훅 지르는 사람들이, 감정가를 질렀다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만큼 더 시세에 육박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그쵸? 랜드마크일수록. 그러면 이분들이 괜히 여기에 높은 경쟁률로 거기까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낙찰을 받느냐, 이게 의문이 될 수 있잖아. 이때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경매 아파트, 서울 아파트 고낙찰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 그래서 역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거꾸로 본 거예요, 이 아파트 찍어서. 자, KB 시세로 2018년 4월이면 딱 한 달 지난 거죠. 이게 2018년 1월 거니까 세 달 지난 거죠. 세 달 지났는데 KB 시세 기준으로 이게 8억 4천. 얼마에 받았는데? 7억 2천에 받았는데 8억 4천 됐고, 7억 8천, 감정가는 7억 8천에 받았는데 8억 8천. 1억이 뛰었죠. 세 달 동안. 그죠? 여기 8억 8천인데 10억 6천. 세 달 동안에. 근데 이미 지금 2018년 4월, 2019년 4월하고 1년 반이 훌쩍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2019년 뜨거웠잖아, 시장이. 얘네들 어땠을까? 더 올라갔겠지. 이게 바로 아파트가 차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빌라는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금이 있을수록 더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자, 최근 통계 볼게요. 학습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고객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학습효과를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주요 정책 나왔던 때가. 2017년 8.2, 그 다음에 2018년 9.13, 그쵸?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기회였다고 봐. 역으로 추산하면. 왜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는 원래가 100%예요, 기준이. 감정가. 왜냐면 계속 우상향을 했으니까. 그쵸? 2015년부터는 쭉쭉 올라갔으니까. 원래 기본이 100%였던 서울 아파트인데 2017년 8위가 딱 나오니까 심리가 팍 떨어졌어. 90%까지. 두 달 동안. 100%를 찍었던 애가, 심지어 그 전달에 103%, 104%를 찍었던 게 8위 딱 터지고 나서 쭉쭉 빠지더니 91%까지 빠져서 10%가 빠졌다는 거예요. 10%가. 근데 바로 그 다음 달, 세 달 지나가면서 다시 100% 올라갔어. 그러면 그 당시에 90%로 낙찰받은 사람들은 10%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게 학습효과야, 경매에서. 그게 똑같이 9.13에서 한 번 더 나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품입니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할 때가 연초였죠, 올해. 그렇죠? 보세요. 물론 이게 이 수치를 신빙성 있게 볼 수만은 없는 게, 그 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100% 찍던 애들이 쭉 빠졌다가 올 4월, 5월, 6월 넘으면서
여름 들어와서 다시 100% 찍고 있죠. 이게 서울 아파트 통계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내가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기본선을 감정가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아까 우리 이런 걸 봤잖아.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빌라 요 사건 궁금하시면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요 세 개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고 남들 찾는 아파트니까 20명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20명 들어오고 여기도 12명 들어오고 33명 들어오고 분당 임해동. 근데 그렇게 올랐던 거죠. 그만큼 뜨거운 시장이다. 그렇지만 차익형이니까 더 올라갔더라. 근데 빌라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요건 좀 넘길게요. 시간상. 이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차익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적겠죠. 그렇죠? 강남 아파트일수록 그렇죠? 적겠죠. 뭐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특히 재건축 같은 거는 뭐 완전히 빠져버리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 최근 기사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실 주공 갭 투자로 세금 못 낸다. 맞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보유세가 있는데 평균 임대 10억, 18억 8천인데 전세 3억 재건축이니까 3억 8천에 전세 주고 평균 임대 수입이 820 계산했을 때 예상 보유세가 1,300이면 임대 수입도 커버를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재건축인 경우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경우에는 서울 지역이 한 2.5% 수준.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2.5% 수준. 그리고 빌라는 3.4%. 빌라는 조금 더 임대 수익이 나오죠. 이 정도 수준. 그래서 빌라는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가져가는데 아파트만큼 그런 차익은 생기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이고 빌라 얘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빌라도 너무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어떤 자금대하고 지역하고 선정할. 왜냐면 나는 수도권 가기 싫어요. 차라리 서울에 있는 빌라 할래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 한번 볼게요. 자, 요 사건을 보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모 빌라인데 여기에 예전이죠 날짜가 2015년도에 3억 7천에 감정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는 강남구예요. 개포동. 지금 개포동 완전 뜨겁죠? 완전 뜨겁죠?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빌라가 전용 면적 한 2평 정도가 3억 7천에 나왔는데 유찰이 한번 돼서 2억 9천6백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12명에 들어왔다는 건 이 나름 입지와 이 물건의 가치를 본 거죠. 그렇죠? 아파트만 뭐 12명 되는 건 아니죠. 12명 들어왔어. 그래서 낙찰을 받고 3억 5천 100만 원 선이죠. 아니, 차순위가 3억 5천 100이고 낙찰이 3억 5천 한 370만 원 정도죠. 요 금액. 감정가는 3억 7천, 그다음에 낙찰가가 3억 5천 한 400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많이 차이는 안 났네요. 감정가랑. 그만큼 입지상으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자, 볼게요. 요 물건 들어간 거. 아까 아파트든 빌라든 간에 우리가 투자할 때 주로 고르는 그 카테고리는 똑같다고 그랬죠. 학군, 역세권, 그쵸? 그 다음에 상권들, 인프라 시설들. 그걸 지금 똑같이 빌라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똑같이. 자, 수요를 볼게요. 보통. 자, 일단 이 근처 양재, 우면 R&D 특구 개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기업들이 그 기업 사옥들이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개포동 5단지, 6단지, 10단지 완전 뜨겁잖아요, 지금. 여기 재건축 하려면 또 이주를 해야 되잖아,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이주 수요도 있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교통도 위례 가천선 얘기 나온 지는 꽤 됐죠. 근데 이번에 2040 광역 교통계획에 이거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면 위례 신도시에서 과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되고, 또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진입용이 등 또 있고, 기본적인 장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치동 학원까지 입지가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 병원도 있고, 유통시설도 있고. 만약에 이런 데에, 이런 위치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더 오르겠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었지만 주거시설로서 유사한 이런 그 주거용으로서 입지를 가꾸고 있으면 이 빌라가 차익형 상품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만큼은 안 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차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 볼게요. 아까 3억 5천 한 400 정도에 받았는데
거기에 약간의 비용들, 뭐 중개보수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약간의 비용을 좀 넣어서 3억 6천에 받았다고 하고, 그렇죠? 3억 6천에. 근데 대출을 2억 8천을 갖고 자기 자본이 8천 들어가면 지금 3억 6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파트보다는 지금 별로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금 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주변 요 급 정도 시세를 파악을 해보니 보증금 2억에 월세 50 정도는 받을 수 있더라. 2억에 50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보증금 2억에 들어오니까 대출을 일단 2억을 커버할 수 있죠. 대출 뺄 수 있죠. 2천. 대출 줄여놨죠. 8천으로. 그러면 이자가 줄잖아 일단은. 그렇죠? 보증금에 들어왔으니. 그러면 내 투자금 8천, 또 보증금 2억, 월세 50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세팅 안 하고 나는 지금 월세 수익률 뭐 50 들어오고 이자 내고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한 달, 1년 해봐야 이렇게 생각하면 풀로 어떻게 하겠어? 전세로 다 끼겠지. 그거 보고 우리가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요게 그 당시 전세가 3억 정도였어. 3억 정도. 그죠? 그러면 이 3억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 3억 가지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보통 우리 전세 기간은 2년을 두니까 2년 뒤에 이 가격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네. 나는 3억이 무이자로 생기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면 괜찮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2억에 50을 줬다 하면 임대 수익률이 4%가 나와요. 이자율 3.5% 계산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월세 안 받고 전세를 하게 되면 이걸로 나는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는 게 문제인데 요 본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2일자에 아까 얘기했던 3억 5,370만 원 선을 받았어요. 받고 총 투자금은 약간의 비용만 해서 3억 6천 계산했고 자기 자본은 딱 자기 자본 8천 들고 들어온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여기 총 투자된 금액이 3억 5,300이면 잔금 내고 명도하고 그다음에 임대 내놓고 기다리고 하면 2년 되고 그다음에 2년 딱 끝나고 판 거야, 지금. 그런 과정 거쳐서. 그 기간은 이해되죠, 지금? 잔금 12월 2일 날 낙찰 받았으니까 뭐 두 달 뒤에 잔금 내고 그다음에 명도하고 하게 되면 2년 돌면 이 정도의 매도가 되잖아, 또. 바로바로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기다리면 6월 15일 날 매도한 게 4억 2,500이에요. 그러면 2년 전에 잔금 낸 게 3억 5천, 아까 약간 비용 포함해서 3억 6천짜리가 중간에 내가 3억 들어와서 내가 재투자 금으로 쓰고 나중에 매도가가 4억 2,500이면 일단 이것만 봤을 때 3억 6천에서 4억 2천 됐으니까 지금 한 6,500 된 건가요? 근데 지금 내 걸로만 봐야지. 투자금은. 아까 이 얘기했잖아.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했잖아. 자기가 투자한 걸로만 봐야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투자한 8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이 원래 이 가격이었어. 그걸 보니까 81%가 나오는 거야. 2년 동안에. 차익이. 자, 이거 넘어갈게, 다시.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가 대표적인 차익형 상품이니까 여기서 경쟁에서 치열하게 이겨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때 차익을 내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이 경우는 지역을 안 버린 거죠. 서초, 강남, 송파를 안 버린 거잖아. 대신 물건 종류를 바꾼 거죠. 빌라로. 똑같이 주거 물건으로 호재에 있는 지역 입지 괜찮은 걸 잡았더니 2년 텀으로 해서 이 정도 차익률 생겼으면 이 정도 차익률이면 아파트급이잖아, 사실은. 2년 만에 80%가 자기 자본 투자로 올라갔는데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라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거고. 자,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제 내 이름은 아파트입니다. 내 이름은 빌라입니다. 서울의 아까 평균 낙찰가율은 제가 몇 프로라고 얘기했죠? 100%라고 했어요. 100%. 근데 그거는 서울일 때 얘기고, 그리고 서울도 입지마다 다르긴 하죠. 근데 서울 말고 그 외에 이제 경기도권 조금 뭐 핫하다 이런 데부터 보면 낙찰가율을 95%로 그 정도 입지에서 95% 잡으면 빌라는 85%의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10%. 이게 거의 10%라고 보시면 돼.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빠지는 게 10%에서 15% 빠져요. 낙찰가율이. 그러면 똑같이 2억짜리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2억짜리면 낙찰가율이 95%면 1억 9천에 받는 거죠. 아파트인 경우에. 근데 빌라는 85%를 가정하게 되니까 1억 7천에 받아요. 맞죠? 그렇죠? 시세는 똑같이 2억인데
낙찰가율이 10% 정도는 빠지나, 더 차이 나면 15%까지도 빠져, 20%까지도 나오기는 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또는 조금 괜찮은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차이 나요. 자, 그러면 이 1억 9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3천만 원의 자기자본을 대고 대출을 1억 3천 대고 보증금 3천 대면 요거 나오죠. 1억 9천 나오죠. 대출, 보증금, 자기자본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미 2천만 원이 지금 덜 들어갔죠. 그러면 자기자본도 1천만 원이 주네. 그쵸? 2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출도 또 1천만 원이 주네. 그리고 보증금하고 월세는 같게 뒀어요. 지금 샘플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보니까 여기는 8.8%. 그쵸? 8.8%. 여기는 15%. 몇 배 됐어요, 지금? 2배 됐죠? 자, 우리가 아파트를 고집할 때랑 빌라로 고집할 때랑 일반 매매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낙찰가율 자체, 왜 이걸 낙찰가율을 만드는 건 사실은 경쟁률이잖아요. 이 경쟁률과 낙찰가율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이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아파트랑 빌라랑. 그러면 아파트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1년 동안 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자금으로 빌라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볼까? 물론 재건축 얘기 아니에요. 안전진단. 제가 얘기한 안전진단은 아까 얘기했던 교통, 편의시설, 입지, 환경, 학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빌라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은 서울 빌라도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또는 빌라타운 많은 뭐 은평구, 서대문구, 저쪽에 또 노도강들 많이 있고 그 외 경기도 접경 지역들 많잖아, 거기. 경기도에 계속 지금 서울로 연결되는 경전철 노선이라든지 각종 교통 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쪽에는 김포 도시철도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곳곳에 보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이 정도 어떤 빌라가 괜찮으면 또 다른 강남 개포동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자, 이걸 한번 보셨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019년 이제 겨울 또 2020년 이제 봄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남아서 지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기본을 쌓아가려고 하는 건데 경매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뭐 50년 이상의 재테크에 대한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오는 거고 경매에 대한 베이스를 깔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론이고 분석이고 법 지식이고 다 필요하겠지만 이거 이상으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촉, 감 이런 건데 이거 공부하면 생기나요? 이거 해야 생겨요. 이거 하다못해 모의 입찰이라도. 그런데 이걸 못하고 지금 아파트 하려고 계속 돈 모으면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 또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물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나중에 적어도 이 기울기가 낮을지언정 이런 물건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이런 물건이 아니고 입지 분석해서 기울기가 낮을지라도 올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물건만 고르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들어가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 얘기를. 자, 빌라 한번 볼게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매번 아파트만 봤었는데, 살짝 우리 한번 빌라도 한번 같이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에. 자, 부반장님. 센터 있으시니까 빌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자, 구 하나 정해주세요. 동작구. 좋죠. 저는 좋아합니다, 동작구. 자, 동작구. 빌라를 볼게요. 다세대로 볼게요. 일단 가격이 어떻게, 일단 아파트 먼저 보자, 아파트. 비교가 되겠다, 그래요. 자, 아파트 먼저 볼게요. 동작구 아파트들. 동작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죠? 한강변에 있는 거. 아크로까지는 맞는데, 리버까지도 맞는데. 하임. 아크로 리버행. 어쨌든 볼게요. 자. 동작구 아파트 딱 2건 떴어요. 좀 키울게요. 자, 동작구 대방동 코오롱 아파트, 코오롱 하늘차 아파트 전용 84 33평형 7억 5천 감정가 한 번 유찰돼서 6억에 나왔어요.
물론 서초, 강남, 성포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9억, 신권 33평. 그죠? 일단 가격대 봤죠? 가격대 봤어요. 그 다음에 동작구 다세대를 이번에 볼게요, 또. 자, 봤더니 11건, 물건 수도 더 많아졌죠? 지금 봤더니, 자, 상도동 대흥 미소가 21차 빌라 31제곱미터. 소형 평수죠, 굉장히. 뭐 원룸도 있을 테고, 투룸도 있을 테고 할 거니까. 이거 2억 1,900 신권. 그 다음에, 이거는 지분이니까 일단 빼고, 그 밑에 미래 하이빌. 여긴 64제곱미터. 조금 큰데 4억 3천. 사당동 CS타운 29 조그만 거고, 조금 큰 걸로 볼까요? 요 정도 헤드하우스도 2억 3천.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요거. 성림빌라, 여기는 또 지층이네, 지층. 1억 6,900. 아까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죠. 또는 4분의 1 수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서울 동작구에 주거 물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가격대가 확 다운됐잖아. 근데 빌라를 우리 그동안 계속 무시했는데 누군가는 계속 빌라 낙찰을 받아가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있는 자금으로 계속 돌려보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낙찰된 사례로 이제 다시 한번 볼게. 아파트부터.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눌렀습니다. 낙찰 사례예요. 최근에. 자, 동작구 사당동 삼성 아파트 낙찰가율 103%. 그죠? 그 다음에 신동아 리버파크 이거 또 랜드마크죠? 95%. 그 다음에 이수역 리가 랜드마크죠? 103%. 또 101%, 103%, 97%. 131% 난리 났죠 지금. 맞죠? 지금 우리 동작구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매각된 사례로 다세대를 볼게요. 똑같이 주거 물건인데, 자, 봤더니 여기 두성쉐르빌 94%, 가든빌라 4층 72%. 요거 좀 좋았나 봐. 위치나 상품이 92%, 71%, 91%. 많이 빠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거고, 뭐, 또는 이 가격 자체나 이 수용 평수니까 그것들은 개별 입지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어쨌든 10%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죠, 지금? 똑같은 주거 물건인데. 자, 연간 경매 물건이 몇 건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연간. 응? 연간 역시. 선생님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 뭐 드시는 거야? 12만 건이 나와요, 연간. 그 12만 건에서 주거 물건, 즉 아파트, 다세대, 뭐 오피스텔 이거 물건이 얼마나 될까? 비율이 12만 건 중에 사는 공간, 상가나 토지, 뭐 빌딩 이런 거 빼고 주거용 물건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분의 1 나와요. 3분의 1. 그러면 12만 건 중에서 4만 건 정도가 주거 물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울로 좁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잠깐 봤듯이 동작구만 봤는데 아파트 물건보다 빌라 물건 수가 훨씬 많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러면 입지 잘 고르고 낙찰가율 빠지니까 해볼 수 있잖아. 시도해볼 수 있잖아. 맞죠? 이게 다르다는 거다. 라는 거 한번 좀 말씀드렸고, 동작구 말고 또 하나만, 한 번만 체크 한번 다시 해볼게. 조금 청춘 중에서. 선생님, 성동구. 자, 성동구 한번 볼게요. 자, 성동구로 또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잠깐만. 성동구 세죠? 일단 마용성이잖아. 그렇죠? 자, 마용성, 진행 물건, 일단 잠깐 볼게요. 우리 봤더니, 물건 수가 적죠? 일단 벌써 비교되는 게. 옥수 현대, 또, 이거 랜드마크죠? 옥수 리버젠. 이런 건 이름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몰리겠다고 벌써 나온다고. 이런 랜드마크 급들을. 왜? 그 랜드마크의 어떤 이유들이 이미 심리까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겠지. 옥수 리버젠. 경사는 있어도. 그렇죠? 압구정도 건너편이고. 있고, 여기도 랜드마크예요. 향대대림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7억, 13억, 4억. 이건 뺄게요. 지분이니까 빼고 13억, 7억 정도인데 이제 성동구의 빌라 볼게요. 다시. 물건 수하고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달랑 한 건이야? 진행되는 거 성동구 빌라 달랑 한 건이네. 자, 66제곱미터인데 3억 6천. 그럼 또 접근이 조금 더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는 좀 많이 빠졌네. 낙찰가율이.
그죠? 아니, 유찰이 좀 많이 됐네요? 뭐, 이런, 뭐, 권리분석 문제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권리분석을, 아니다. 지지난주에 권리분석을 배웠는데, 일단 여기 다 없어지나요? 네? 없어지죠? 그럼 임차인만 중요하네? 그렇죠? 임차인이 있네요? 좀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성함을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최형경 씨가 소유자고 여기 이제 최말순이라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하는데 여기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이분이 요걸로 본다면 후순이네요. 맞나요? 요걸로 볼 때는 후순이네. 맞죠? 지금 맞죠? 아니 2008년이지. 2008년이고 저 잘못 봤어. 화내지 말라니까. 잘못 봤어. 2010년이니까 선순이죠? 선순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되어 있고 현장 방문해서 임현수를 만나본 바 임현수는 최말순 아들이고 소유자 최형경과는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던 거 비교해서 봐보세요. 친인척 관계는 아니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가족들이 전부 거주하고 있다고 함.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의심의 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보 사이트에서는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해놓은 거죠. 얼마를? 보증금 1억 8천을.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도 안 했네. 선순위인데. 그러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1억 8천 또 안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감정가가 얼마예요? 3억 6천이죠.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계산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 3억 6천에서 1억 8천 떼면 돼. 그럼 얼마 나와? 1억 8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1억 8천 언더로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했던 가정은 이게 시세일 때. 이게 시세일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세가 4억이래. 그러면 지금 1억 8천에 이 가격에 받아도 되지 그러면. 4억이라면.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시세가 4억인데 내가 그렇다고 4억 쓸 건 아니잖아. 시세가 4억인데. 그러면 이제 좀 아리송하죠? 4억인데 내가 3억 8천에 받았을 때 요거 또 안고도 돈이 얼마나 남을까?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물건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현장 가봐야 돼. 일단 권리까지는 통과를 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물건 분석 별거 있나요? 아까 제가 누른 김에 눌러볼게요. 아파트든 빌라든 기본적으로는 입지 갖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거 환경으로 괜찮은지. 일단 저는 이거부터 봐. 역부터. 역부터 본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인데 여기 역으로 해서 요거 지도를 한번 재볼게요. 신구모역 5호선이죠? 5호선이면 어디 일자리 어디가? 5호선. 응? 광화문도 가고 또 어디가? 5호선. 그쵸?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면 내가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자금이 조금 모자라네? 그러면 5호선 라인에 어디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 아파트는 좀 버겁네? 대출도 안 되고 빌라 찾아볼까? 역세권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여기 들어오잖아. 그쵸? 그분들이 매수를 못할지라도 임대차로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신구모역에서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200m도 안 돼, 여기. 초역세권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아파트 몇 년산 좋아해요? 응? 아파트 몇 년산 좋아해요? 보통. 가능하면 신축 좋잖아. 그러니까 분양받죠. 그렇죠? 근데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그런데 빌라가 신축일수록 뭐가 떨어져? 면적이 떨어지잖아요. 예전 빌라들은 조금 넓어 그래도 안방, 거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신축 빌라들은 땅값 비싸고 하니까 작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식구들이 적어도 한 서너 명 되면 좁아. 짐도 막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연식은 같이 보면서 구조도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집을 못 들어가니 감정평가서 뒤에 있는 거 배치도 보면서 보고 그래도 신축이 좋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빌라일 경우에 또 뭐 봐야 돼요? 연식도 봐야 돼. 아파트는 비교적 우리가 뭐 구축도 오르잖아요. 차익을 바라다 보니까 구축도 오르는데 빌라라면 가능하면 5년 전 거. 응? 조금 더 쓰면 10년 전 거. 그래야 조금 괜찮지. 빌라인데 뭐 20년 됐다 하면 나중에 그게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더 고부로 시간이 들어가니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된다. 재개발 투자가 아니라면. 자, 그러면 일단은 지도 연 김에 지금 요거 보고 앞에 교회 있고 이 교회 같은 것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요. 항상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면 항상 대단지 아파트 제일 먼저 교회보다 큰 거 들어와.
헌금도 받아야 되잖아. 또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 또 들어오는데 교회를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도 들어오고 하지만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 대단지 가면.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교회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초등학교 이 정도면 가깝잖아요 또. 그렇죠? 뭐 빌라가 초등학교를 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가깝잖아요. 도보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뭐 얼마나 걸려? 그렇죠? 볼게요. 자 여기서 뭐 그냥 걸어가면 찾길 잘 걸러라. 여기 뭐 70m. 초등학교 가깝잖아. 그리고 구모동이에요. 집가 상승도 커. 구모, 옥수 이런 데는. 그쵸? 그 다음에 5호선 지나가고. 여기 뭐 이렇게 뭐 배원산 저수지 테니스장도 있고. 여기 그리고 인프라가 이런 게 있겠죠. 신구모 파크자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 세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상권도 있을 거잖아. 그 상권을 얘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빌라촌도 같이 이용을 하지. 그거 보고. 그리고 여기 또 웅봉 근린공원 있네. 공원도 있어. 운동도 해. 주거용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학교 있고 그다음에 공원 있고 그렇죠? 이제 연식만 남았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왕 본 김에 연식 볼게요. 2003년산 살짝 아쉽긴 하지만 아주 또 오래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빌라 연식도 어떤 데는 관리를 잘해서 가면 오 잘해놨네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야 이거 10년 차인데 왜 이래 이런 데가 있어. 그렇죠?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대충 가보진 않았어도 그림 보면 느낌 오잖아, 우리. 그쵸? 비주얼에 강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또 촉도 강하시잖아. 그러고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시네. 응? 자, 우리 아직 안 가봤어요. 자, 이거 볼게요, 한번. 빌라.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생겼고. 자, 남쪽이네, 또? 그쵸? 남동 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자, 근데 지금 이쪽이 테라스네, 이쪽이. 그쵸? 발코니. 그쵸?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동쪽 있고,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겸 식당, 방 2개, 방 3개네? 3룸에 거실 있고, 잘 빠졌네, 구조? 거실 있고, 주방 겸 식당 있고, 여기 발코니 길게 쭉 있고, 여기에 뭐, 여기다가 세탁기를 놓든 화분을 놓든 쭉 놓으시고, 그런데 아까 성동구 볼 때는 막 7억, 8억 막 그랬는데, 요게 3억 6천에 감정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억 8천 떠안으면 된다. 요게 맞다면. 그리고 이 입지 자체가 괜찮으면 요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는 가겠다. 그리고 이 빌라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 수준인지 예를 들어 3,600짜리라고 했을 때 아까 그분은 지금 전세였나요? 아니 전세였지 1억 8천 아까 그분은. 근데 만약에 여기 수준에서 뭐 1억에 50이다. 월세가 1억에 50이다. 그러면 1억에 50 받고 내가 매수한 가격이 뭐 얼마 물론 이제 떠안는 보증금까지 같이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내 투자 자금 구할 때.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게 4%다. 그러면 이자 커버하죠. 4%면. 이자 커버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그쵸? 이자 계속, 예를 들어 금리가 1.25%인데 이자 받고 해도 지금 금리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2배 이상은 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갖고 있다가 2년 뒤에 팔면 뜨잖아 또 그렇게.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고가 아파트가 물론 그 투자의 기본 베이스인 거는 맞다고 저도 왜냐면 저도 최근에 아파트 들어왔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시작을 하려면 빌라 이렇게 해서 턴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아파트하고 빌라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는 12만 건 중에서 4만 건이 주거용 빌라라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뭐야? 그러실까봐. 상가는 또 어떻게 봐야 되고, 토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10분 뒤에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